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꼭 대접해야 할 친구분들이 몇 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차려드려야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먹긴 밖에서 먹지만 딸이나 며느리가 참석해서 살갑게 대접도 하고 나중에 음식값도 내는 게 당신네들 생신 모임의 관례라고 했다. 자식 신세 안 지고 산다는 걸 코에 걸고 사는 잘난 노인네들인 줄 알았더니 자식 효도 받는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귀여운 데도 있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다. 그럼 지금까지 그 역할은 누가 했을까? 보나마나 시누이였겠지. 시누이 이혼 후에도 남들이 행여 수군거릴까 신경 쓰면서도 맡길 데가 거기밖에 없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 잘난 시어머니를 불쌍히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그날 시어머니한테 당한 모욕은 며느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분과 화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사회 모임이니까 엘호텔 뷔페로 할 거라고 했다. 사사회라는 모임 이름은 경성사범 입학년도인 1944년에서 따온 거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경성사범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들어갔다는 걸 반드시 밝히고 싶어 했다. 일제시대에 경성사범 들어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전교 1등이나 가능한데 그 전교도 시시한 학교는 안 되고 명문 국민학교라야 된다는 거였다. 그런 식민지적 사고방식은 내 알 바 아니라지만 사사란 이름은 그닥 좋은 이름 같지는 않다고 했더니 또 한바탕 강의를 들었다. 우리나라나 죽을 사라고 사자를 싫어하지 일본말로는 사가 요시, 좋은 거, 착한 거 하고 통하는 길한 숫자라는 거였다. 사사회 멤버는 다행히 많지는 않았다. 연세들이 높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특별한 우월감에 동조할 만큼 현재의 삶도 유복한 분들만이 동참하는 모임 같았다. 엘호텔이라면 점심값이 꽤 나갈 텐데 내심 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해보는 대외적인 효도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집에서 요리 솜씨 부릴 때보다 훨씬 더 신이 났다. 노인네들이 식탐도 많고 예상했던 것보다 양도 큰 것에 놀랐다. 헌부대에 곡식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옛말을 실감케 했다. 눈치 봐서 잘 잡수는 것을 접시가 넘치게 덜어다 드려도 순식간에 없어졌다. 갈비는 물론 노인네들이 잡숫기 어려운 대게나 가재도 미처 채워드리기 전에 어찌나 잘 잡숫는지 아무리 뷔페라지만 너무 자주 드나들며 맛있는 것만 담아오는 게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다. 당신들도 좀 움직였으면 좋으련만 처음 한 접시만 손수 덜어오고 앉은 채 꼼짝 않고 맛있는 걸 마음껏 즐기시는 걸 보니 아무리 비싸도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았다. 나름대로 보람있는 효도를 한 것 같아 꽤 나가는 음식값도 아까운 줄 몰랐다. 카드로 긁고 영수증을 받는데 손님들을 저만치 앞세우고 뒤처졌던 시어머니가 종종걸음으로 돌아오더니 영수증을 날렵하게 낚아채서 당신 핸드백에 찔러 넣으면서 날카롭게 속삭였다. 네 구자로 붙여주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만한 액수가 다음 달 내 통장으로 입금돼 있었다. 그 순간 모욕당한 듯한 기분은 아파트를 당장 토해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다. 희수회에는 그 비슷한 모임이 몇 번 더 있었다. 희수니까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허울 뿐인 맏며느리 노릇에 충실하려고 했다. 사사 모임 외에는 다들 엘호텔보다는 싼 데에서 했지만 여러 번 치르는 걸 보니 그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수월치 않은 액수일 테니 마냥 좋은 얼굴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역시 그분은 나보다 한 수 위였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 평생 교직에 종사한 분이 그렇게 사교 범위가 광범위한 것은 공립학교의 성격상 옮겨 다닌 학교가 그만큼 여러 군데였기 때문일 것이다. 희수회가 지나자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올해부터는 사사회가 발목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오라는 데도 많고 나갈 때도 많아 집에서 식사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건
친정 쪽으로 동기간도 많고 교직사회에서 맺은 관계망이 광범위하고 하다못해 해외여행 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그분만의 특별한 리더십 같은 것 때문일 터이나 결코 따뜻한 분은 아니었다.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엘 호텔에서 영수증을 날렵하게 낚아챌 때 찬바람이 도는 것 같은 쌀쌀한 기운을 늘 몸 어딘가에 붙이고 살았다. 맺고 끊는 분명한 성격을 당신도 느끼고 있는 듯 당신은 워낙 성질이 고약해서 어려운 세월 보내면서 빠듯하게 살 때도 개라는 걸 못 해봤노라고 했다. 나보기에 영락없이 개 오약감인데 그 옛날에도 땅을 사려면 그 첫걸음이 개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사사회가 정기적으로 모일 구실로 개를 만든 건 최근의 일이라고 했다. 그것도 누가 목돈을 타가기 위한 개가 아니라 돈만 다달이 각출할 뿐 타가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다. 같은 경성사범 동기인데 교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살림만 하다가 늙음하게 과부되고 자식들도 병들거나 돈을 못 벌어 단칸방에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것도 시어머니였고 복 좋은 우리들이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도움에 나서자는 제안을 한 것도 시어머니였다. 돕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었다. 매달 10만 원씩 들고 나와 점심 먹고 나머지는 그 친구에게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먹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싸구려로만 먹는다고 했다. 그 정도만 해도 감동 스토리인데 시어머니는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점심은 자기 집에서 낼 테니 모인 돈 전액을 보내자는 안을 냈고 전서부터 시어머니 아파트를 가장 편하게 여겼던 멤버들로부터는 물론 대환영을 받았다. 그 멤버들을 더욱 편하게 해주려면 도우미가 필요했다. 늙은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건 같은 늙은이끼리도 편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내가 다달이 시어머니 아파트로 시누이 말짝으로 파출부 나가게 된 경위가 대강 이러했다. 절대로 자식 신세 안 지고 사는 잘난 노인들의 잘난 노인다운 이 착한 일을 내가 미력이나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거드는 일을 영광스러워는 못할 망정 파출부라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안다. 그러나 그날이면 아침부터 심사가 꼬이는 걸 어쩔 수가 없다. 신혁이 곧에서는 절대 아니다. 오늘도 시어머니는 나 할 일은 수저만 놓으면 될 정도로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심사는 나 못지않게 불편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 때문이었다. 시누이 전화가 당장 효험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차차 마음을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되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잿간년이 누굴 가르치려 들어. 어림없지. 혼잣말처럼 그러나 나 들으라는 소리가 분명한 말씀을 하며 흘긋 내 표정을 살피는 노인의 총기가 무서워서 생각지도 않은 자기 변명을 했다. 실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덕희 혼자서 제가 안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됐다. 어서 상 보자. 시간 없다. 잘생긴 백자볼에 풍성하게 담아놓은 잡채는 황백 알지단에 서기버섯 채친 것, 실배까지 웃 고명이 알맞게 올라앉아 아무도 손을 대거나 맛볼 수 없도록 고상을 떨고 있다. 참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양념이 다닥다닥 붙었지만 고춧가루나 고추장 양념은 배제한 순서울식 북어구이는 5분에서 10분 안에 더 부드럽고 순한 맛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닭가슴살이 들어간 야채 샐러드에 곁들인 드레싱은 시어머니 비장의 솜씨터. 갈비찜이나 회 같은 비싼 음식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임의 성격상 손님들이 미안해할까봐 안 차렸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다. 그 대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다. 가지나물도 그렇고 알찌개도 온갖 야채가 고루 들어간 부침개도 그렇다.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며느리 손 안 빌리고 당신 혼자서 완벽하게 차려냈다는 자부심으로 쌩쌩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시어머니의 주변을 나는 헛되게 맴돈다. 내가 할 일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를수록 얼굴만 달아오른다. 그런 나를 가만 놔둘 시어머니가 아니다. 얘야,
손님 초대한 줄 뻔히 알고 오면서 꽃이라도 한 다발 사오면 내가 얼마나 나신하겠니. 너는 다 좋은데 센스가 모자라. 남친이 자기를 좋아하는 여친에게 너는 다 좋은데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생긴 것만 빼면 말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자친구가 받은 모멸감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걸 참고 호흡을 조정하는 동안 친정엄마 생각을 했다.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양가가 상견례를 치르고 나서 엄마는 별로 탐탁하지 않은 듯 말했었다. 자고로 시어머니 자리는 좀 무식한 듯해야 며느리 신상이 편하다 했는데 엄마도 여고 졸업생이니 딱벌로 따져서 사돈한테 뒤질 게 없었다. 엄마는 그때 그 자리에서 벌써 경성사범 출신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질렸을 것이다. 한 번도 다시 떠 올려본 일이 없는 오래전 그 일이 어제 일처럼 분명하게 생각났다. 사사회 멤버들은 10명 남짓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정확하기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의 한꺼번에 시간을 지켜 나타났다. 빈손은 없었다. 케이크나 쿠키, 과일 등이 들려 있었고 부엌에서 요긴한 행주나 세제를 들고 오는 이도 있었다. 다행히 장미 꽃다발도 있었다. 나는 그 장미 꽃다발을 여왕처럼 우아하게 부풀리고 있는 망사 치마를 벗겨내고 나서 독한 가시에 찔려가며 불필요한 잎을 따냈다. 그동안에 시어머니는 투명한 크리스탈 꽃병과 전지가위를 가지고 와서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잘라내야 꽃병에 맞는 길이가 되는지를 지시했다. 시키는 대로 해서 꽃병에 꽂아 이미 차려진 식탁 한가운데 장식하니 비로소 상차림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올 때부터 떠들던 수다를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멈추지 않았다. 주로 같이 늙어가는 동창들 얘기였다. 누구는 암, 누구는 치매, 누구는 뇌졸중에 걸리고 누구는 과부가 됐다는 우울한 소식에도 그분들의 식욕은 주춤도 안 하고 심란해지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정년까지 교직 사회에서 버티면서 여러 학교를 거친 분들이니까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화제도 무궁무진했다. 이름이 잘 안 통할 때는 창씨 개명한 이름을 생각해내기도 했다. 개있자나 중교사 자격증으로 선생되네 또는 지방살범 출신 누구누구라고 출신 학교로 편을 갈라 말하기도 했다. 그때 그 노인네들 표정에 스치는 공통의 우울감을 바라보면 딱하기도 하고 느글거리기도 했다. 실은 나도 명문고 출신이지만 티 안 내고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 낸 거지. 동네 아줌마나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는 여성을 보면 저희가 시험 보고 들어갔을까 뽑기로 들어갔을까 그거 먼저 궁금해하는 주제의 말이다. 배불리 잡숫고 나서 남은 음식은 싸달라고 했다. 어떤 분은 잡채를 어떤 분은 야채전을 혹은 북어구이를 싸달라고 하면서 손님 치르고 나면 남은 음식이 제일 곤란하잖아. 이렇게 생색을 냈지만 집에 기다리고 있는 영감님이 있는 사람이 주로 싸달라는 것 같았다. 영감님이 계신데도 남은 음식 차례가 안 가니에게는 넌 가다가 김밥이나 족발이라도 사가지고 가렴 일러주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가 거실 소파로 이동하자 나는 재빠르게 남긴 음식들을 락앤락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넣고 빈 접시들을 식기세척기 속에 요령 좋게 쟁여 넣었다. 아직 빈자리가 많았다. 빈자리가 남았는데 돌리는 건 금지돼 있었다. 잘된 일이다. 나는 마음이 급했다. 원두로 할 것인가 인스턴트로 할 것인가 커피 주문도 받고 과일도 깎아 후식 자리를 마련했다. 커피든 녹차든 시어머니 의중의 가장 아름다운 잔을 대령해야만 뒷말이 없다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시어머니 생각으로는 그거야말로 센스의 문제일 터. 그러나 센스야말로 간섭을 가장 싫어하는 원초적인 감수성이라는 걸 그는 알까?